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학교냐고요? 당연히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중학생들은 고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학교요? 그렇죠. 학업 분위기가 좋은 학교요. 여태까지 학교 분위기, 공부를 하기 좋은 분위기의 학교를 대부분 소문에 의존한 경우가 많으셨잖아요. 오늘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시고 그 정보를 모아서 학교의 학업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기존 영상에서 학교 관련한 정보 찾으실 때는 스쿨인포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서 학교에 관한 세부사항 확인하는 법 안내해 드린 영상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한 번 더 보시고요. 오늘은 이 스쿨 인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학교 분위기 알아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교할 학교가요, 실은 대구에 있는 학교들인데요. 스쿨 인포에서 원하는 학교명을 치시면 그 학교명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거, 또 뭐 대구에 있는 거, 뭐 충청도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학교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때 원하시는 학교명하고 학교 주소 확인하셔서 학교명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검은색으로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거든요.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클릭을 딱 하시면 그 학교 새로운 창으로 해서 팝업 창이 뜨게 돼요. 새로 뜬 학교 창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공시 정보가 있고요. 학업 성취 사항에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번호 입력하라는 게 떠요. 그럼 번호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번호 입력하시고 이제 세부 내용 살펴보시면 돼요. 자, 표준 편차하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말이 되게 길죠. 근데 이 두 내용이 이제 부모님들이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갖고 학업 분위기도 아실 수 있고요. 이번 시험 난이도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문제 냈을 때 학생들의 그 성취도가 어디 부분에 이렇게 몰려 있는지,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어요. 실은 이거를 갖고선 학교 선생님들은 다 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저 학교는 별로 안 좋고 저 학교는 시끄럽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암묵적인 일단 룰이에요. 서로 얘기하면 안 되는. 그렇지만 저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업 분위기 무엇으로 아냐고요? 표준 편차,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고 아실 수 있어요. 표준 편차는 쉽게 생각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 그렇게 하세요. 평균 점수가 예를 들어서 낮지 않으면서 표준 편차가 낮으면, 다시요. 평균 점수 낮고 표준 편차가 낮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비율이 높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가 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예요. 또 헷갈리시죠? 아니 그러면 그 학교가 어떻다라는 거야? 그거를 보완할 세 번째 또 포인트가 있어요.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일반고하고 외국어고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나와 있죠. 평균은 일반고가 54점, 뭐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25.4점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어고는 71.2, 표준 편차는 13.1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 수는 물론 약 2배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날 수가 있기는 한데 봤을 때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게 문제를 내실 때는 교육청 지침하고 또 학교별 상황을 고려해서 시험 문제 난이도를 조정을 하세요. 외국어 곤데 시험 문제를 쉽게 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이
다 A에 모여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성적표를 받게 되면 부모님도 극악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성적표를 대학으로 보내면 그 대학이 이 학교의 평가 기준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평균 점수 내는 부분들하고 표준 편차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성취도에서 분포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보고선 문제가 어떻겠다라는 거를 또 보고, 그 다음에 그 학교 문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또 대학에서 다 그거를 피드백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외고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도 굉장히 많고요. 변형 문제도 많고, 단어 문제도 많고. 이게 지금 저희가 보는 게 영어 과목 관련해서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일단 영어는 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외고에서 학생들 평균이 71.2점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낮죠. 시험 문제가 좀 어렵구나라는 거를 기준 잡을 수가 있어요. 일반고는 원래 표준 편차가 한 저 정도 돼요. 20에서 20 정도만 돼도 되게 낮은 거거든요. 20 아래로 떨어지면 표준 편차가 이제 좁다라는 거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평균이 80인데 표준 편차가 10, 15 막 이래. 그러면 성적이 평균 그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성취도 딱 봤는데 A하고 B에 모여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중요 사항으로 또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하는 분위기구나. 어떤 상황을 다 배제하더라도 평균하고 표준 편차하고 성취도 분포 이렇게 딱 보시면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한다고 그러면 평균이 어느 정도 점수, 표준 편차는 낮고 그 다음에 성취도가 A하고 B에 몰려 있는 경우,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또 학생들의 공부 분위기가 좋구나, 열심히 하는 분위기인가 보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학교의 평균 점수가 낮더라도 학교 평균 점수가 낮더라도 표준 편차가 작다면 성적이 평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분포가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중상위권이 두터워서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대부분 이제 외고나 특목고 쪽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커. 근데 성적이 평균을 기준으로 넓게 분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개별 학생 간의 성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A, B, C, D, E 하는데 골고루 다 나타나는 거죠. 표준 편차가 낮고, 근데 예외사항이 이제 이거죠. 예외사항이 표준 편차가 낮은데 성취도 2학생이 되게 많아. 이건 뭐야? 이 학교는 시험 문제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가 어떤 학교를 딱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 또는 학생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영어를 잘 못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서울 주요 대학을 가시려면 영어도 잘 하셔야 돼요. 2등급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영어를 잘 못해. 그래서 다른 거는 근데 잘해. 그러면 영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미리 한번 참고 삼아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시는 학교 미리 보시라는 얘기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A, B, C, D, E로 구분이 돼 있어요. 성취도가 A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시험 난이도가 매우 쉬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걸 판단하는 게 성취도 분포 비율만 보고는 또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만 보면 A에 애들이 많이 몰려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나 보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시험이 되게 쉬웠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D와 E의 분포 비율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D하고 E에 나오는 학생들 이 퍼센티지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다 같이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은 나와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근데 거기서 유독 D하고 E의 그 합친 퍼센티지가 높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난이도가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학교라고 그래도 시험 문제가 다 비슷하지는 않아요. 어떤 학교는 정말 뒤질나게 어려운 학교도 많거든요. 외부 지문하거나 막 고등학교 어휘 같은 것도 미리 이제 땡겨서 막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서술형 같은 거 특히나 학생들이 서술형이 되게 약하거든요. 서술형의 단어 하나만 틀려도 그냥 나가. 그냥 문제 틀려. 이런 학교도 있고 부분 점수 주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하세요. 참고 사항은 자, 스카이를 많이 보내는 학교는 학생이 A, B에 집중되어 있고 D와 E는 거의 없는 양상을 보인다. 이게 스카이를 많이 보내는 학교는 성취도가 이제 이렇다라는 건데 이렇기 위해서는 앞에 얘기했던 표준 편차가 낮고 그 다음에 평균 점수도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하나는 영상 계속 보시면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제 수성구에 있는 중학교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물론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을 때는 성취도별 분포비율로 해서 A, B, C, D 이렇게 나오지 성적이 나오지는 않은데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동도중학교랑 경신중학교라는 학교 두 학교가 있어요. 자, 이 학교들은 이게 지금 3학년들 1학기 성적이거든요. 표준 편차가 비슷해요. 학교 수준이 비슷한가 보네.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신중학교를 딱 보면 표준 편차가 낮고 그 다음 평균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A하고 B에 뭉쳐있는 애들이 동도중학교보다 훨 많아요. 어이, 공부 되게 열심히 하나 보다 이 학교 애들. 그 D하고 E 애들이 적어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죠? 문제가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 낮고 A, B에 뭉쳐 있으면 맞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요. 시험 문제가 쉬웠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신중학교 영어하고 경신중학교 영어는 그러면 어떤 게 진실일까? 진짜 경신중학교 시험 문제가 쉬워서 그런 걸까? 아니면은 정말 경신중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교인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걸까? 동도중학교하고 경신중학교 성취도 분포 비율에서 이성적 학생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요. 동도중은 12.5%고 경신중학교는 8.4%예요. 경신중이 훨씬 낮아요. 그리고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거 관련해서 비교하실 때는 학교 알림이 각 학교 안에 성적 관련한 교과서별 성취 분포 이거 비교하는 거기는요. 기본적으로 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4개 또는 3개까지 그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0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안 나오거든요. 몇 번 수정이 거쳐져요. 그러면 19하고 18하고 17 이 3개 연도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취도별 분포비를 표준 편차, 평균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없이 이렇게 비슷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널을 띄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자꾸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경신중으로 가도 되나? 왜냐면 일단 중학교 좋은데 가는 게 또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가더라도 좋은 학교로 해서 아이를 보내고 싶다. 공부 분위기 좀 좋은 데로 보내고 싶다. 진짜 어디가 진짜 진실일까? 어느 학교가 학업 분위기가 좋은 곳일까? 동도중하고 경신중의 학교 상황을 학생들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또 그 판단을 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통해서 얘기 들으면 학교 문제 쉬웠다라고 하고
공부가 좀 어려운 학생 통해서 이야기 들으면 학교 문제 어려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세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주변에 또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랑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랑 나오는 아웃풋이 달라요. 주변의 학부모님들도 실은 동도중이 외부 지문 많이 쓰고 영영단어, 학교 본문만 해서는 절대 점수 맞을 수 없다 아세요. 그럼 뭐예요? 어느 학교가 학업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 동도중이죠. 학교별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비교를 해보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비교를 하세요. 근데 이 학업 성취는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나 이거는 2019년도만 학교 알림이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2019년도, 2018년, 2017년 이렇게 적어도 3개년이 나오고 2020년 1학기까지는 현재 나와 있는데 업데이트가 계속 돼요. 그래서 그 학교 그 성적 추이 변하는 거를 보세요. 또 경신중도 요즘 살짝 또 저거 한다라고 얘기는 이렇게 들려오기는 하는데 정확한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자료를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엔 주변의 정보 그거를 플러스 하시면 가장 완벽하죠. 학교 시험 난이도를 비교를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알아보시면 이 학교가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인가 아닌가 이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평균 점수나 표준 편차와 성취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학교 알림이 정보를 기본으로 해서 학교 시험 난이도를 그것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시면 그 학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학업 분위기 좋은 학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이제 이해되셨죠? 누구나 완벽한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항상 다하고 싶은 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함께하고 싶은 오늘 메이커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